충격적인 소식이 아랍에미리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찾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특급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 1조가 넘는 이 초호화 병원들의 VIP 환자들이 전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현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도 있고 독일 샤리테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며 비난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한국은 성형수술이나 잘하는 나라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들의 충격적인 회복 사례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최고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수술들이 한국에서는 성공률 98%를 기록했고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던 환자들이 두 발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UAE 왕실 의료진들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아부다비 보건부는 한국 의료진 영입을 위해 연봉 1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의료기술이 석유 부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은 UAE 최고위 공무원 가족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7세 파티마 알만수리입니다. 저는 9살 딸 아미라와 남편 그리고 6살 아들과 함께 아부다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2023년 초반은 그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이었답니다. 저희 딸 아미라는 4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발레 학원 선생님께서는 아미라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실제로 아미라는 아부다비 청소년 발레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저와 남편에게 아미라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우리 가정의 작은 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아미라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흔히 겪는 증상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발레 연습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희 부부는 심각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곧바로 아부다비의 큰 병원을 찾았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만을 권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결국 아부다비의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죠. MRI 검사, CT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미라의 척추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척수 신경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수술이 매우 어렵다고 했죠. 더 무서웠던 것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절망 속에서 저희 부부는 UAE의 모든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두바이, 샤르자 등 다른 에미리트의 병원들도 모두 방문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비슷했어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 실패하면 영구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죠. 매일 밤 아미라의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발레 연습복을 입고 춤추던 딸의 모습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결국 저는 UAE 보건부의 해외치료위원회에 딸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고위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검토가 이뤄졌고 곧 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답니다. UAE 보건부 해외치료위원회로부터 받은 연락은 저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위원회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을 강력히 추천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유명 병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 정도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생소했거든요.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였죠. 하지만 위원회의 설명은 달랐어요. 한국이 척추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은 복잡한 척추종양 수술에서 놀라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위원회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보여줬어요. 최근 5년간 UAE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간 환자들의 치료 성공 사례들, 특히 척추 질환 관련 수술의 놀라운 성과들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의료진들이 첨단 수술 로봇을 활용해 정교한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6살 아들도 있었고 남편의 직장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미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발레 슈즈는 옷장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아미라의 눈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고민 끝에 저는 혼자라도 아미라를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마지막에는 동의해줬고 휴직까지 하면서 저희와 동행하기로 했죠. UAE 정부에서는 해외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항공권부터 숙박비, 병원비까지 모든 걸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한국행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무슬림인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지내야 할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할랄 음식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 상세한 안내 메일을 보내줬어요. 병원 근처에 할랄 식당들이 있다는 것, 병원 내에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죠. 출국 전날 저는 아미라의 발레 슈즈를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 슈즈를 신고 춤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부다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미라는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아미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한국인 통역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휠체어를 탄 아미라를 위해 특별 통로로 안내해주고 입국 수속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부다비와는 완전히 달랐죠. 울창한 나무들과 높은 빌딩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역사는 저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척추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말에 조금씩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설 때쯤 아미라가 차창 밖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과 불빛들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다며 좋아했죠. 오랜만에 보는 아미라의 밝은 표정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웃음을 잃어가던 아이가 드디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병원 측에서 무슬림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객실에는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라 표시가 있었고 주변의 할랄 식당 정보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죠. 호텔 직원들도 무슬림 고객들의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됐어요. 특히 통역사가 건네준 주변 할랄 식당 지도에는 이태원과 용산 지역의 다양한 무슬림 식당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식당의 메뉴까지 아랍어로 꼼꼼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남편도 감동한 듯 했어요. 짐을 풀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죠. 아미라는 호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야경을 구경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병원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우리 아미라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알라께 감사드렸죠. 이렇게 먼 이국 땅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아미라의 치료 과정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잠들기 전 아미라의 발레 슈즈를 바라보며 곧 이 슈즈를 다시 신고 춤출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부터 시작될 검사와 진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미라는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소 드라마에서 보던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그 이상이었죠. 병원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품격이 있었어요. 로비 안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진료 정보와 길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죠.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았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부터 아랍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실내에는 중동 스타일의 응접실도 마련되어 있었죠. 아랍어에 능통한 의료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맞이했는데 그분은 UAE의 의료 시스템도 잘 알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셨죠. 담당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교수님은 아미라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3D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UAE에서는 보지 못했던 첨단 기술이었죠.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신경과의 관계를 마치 실제 장기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설명이 실시간으로 아랍어 통역이 되면서 동시에 아랍어 자막으로도 화면에 표시됐다는 거예요.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는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에 온 것 같았어요. 최신형 MRI 장비는 물론이고 척추 수술용 로봇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장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분석된다는 점이었어요. UAE에서는 한 검사 결과를 보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검사가 당일에 이뤄지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려도 놀라웠어요. 검사 일정을 잡을 때부터 기도 시간을 고려해 주었고 검사복도 히잡을 착용할 수 있는 특별 디자인으로 준비해 주었죠. 심지어 병원 식당에는 할랄 식단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기도실도 남녀 구분되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술 계획을 설명받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로봇 수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종양을 제거할 것인지 상세히 보여주셨어요. 기존의 수술 방식보다 상처도 작고 정확도는 더 높다고 하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술팀 전체가 이미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을 수십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UAE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이곳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기했죠. 게다가 모든 설명을 할 때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수술 전날 저희 가족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준비한 가상현실 영상을 통해 수술실 내부와 수술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아미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 했죠. 심지어 수술실 로봇의 이름을 아미라가 직접 지어주기도 했어요. 마취 전문의 선생님도 찾아와 아미라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면서도 전문가다운 설명으로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죠. 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있을 10시간의 대수술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배려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수술 준비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마음이 편안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수술이 진행될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차분해질 수 있었어요. 수술실로 향하기 전 마취 전문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어요. 어제 아미라가 이름을 지어준 수술 로봇 희망이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셨죠. 아미라의 작은 손을 잡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아미라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저희 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제 VR로 본 수술실이 멋있었다면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꼭 발레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딸에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수술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UAE에서 본 수술실과는 차원이 달랐죠.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아미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술 로봇 희망이는 의료진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교하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수술팀은 무려 20명이 넘는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주요 수술팀 외에도 마취팀, 로봇 전문가팀, 모니터링팀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모든 의료진이 서로를 믿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기실로 나와 남편과 함께 기도실로 향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수술 진행 상황을 30분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정확히 30분마다 아미라의 상태와 수술 진행 상황이 아랍어로 전송되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수술이 5시간째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수술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종양 제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의료진이 찾아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대처 능력이었어요. 실시간 영상 가이드 시스템과 로봇 수술의 정교함으로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 신속하게 지혈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30분마다 전송되는 상황 업데이트는 계속되었고 의료진은 우리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죠.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온 환자의 보호자는 이미 3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했죠.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온 환자 가족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놀라워했어요. 드디어 10시간의 대장정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주변 신경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의료진들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저희에게 환한 미소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회복실에서 만난 아미라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를 알아보았어요.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엄마 나 이제 나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미라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주변에 있던 회복실 간호사들도 아미라의 의식이 또렷한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신호라며 기뻐해 주셨죠.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아미라를 지켜보며 저는 이번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첨단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아미라의 회복 과정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한국 의료진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아미라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됐어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죠. 한국의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나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술 후 관리가 의사 한두 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여러 의료진이 함께 아미라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마트 병실 시스템이었어요. 아미라의 모든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이 정보가 의료진들의 태블릿으로 바로 전송되었죠. 밤중에도 간호사들이 불을 켜지 않고 태블릿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미라가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시작됐어요.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는 아미라의 나이가 어리고 회복 상태가 좋아 빠른 재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재활치료실은 마치 첨단 운동센터 같았어요. 로봇 재활 장비부터 수중 재활 시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재활치료 3주차가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뗀 거예요. 물론 평행봉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이었지만 그 순간 재활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런 순간을 위해 매일 아미라와 함께 땀 흘려 준비했다며 기뻐하셨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병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죠. 벚꽃이 만발한 봄날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미라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종종 간식도 건네주셨어요. 놀랍게도 재활치료 2개월 차가 되었을 때 아미라는 발레 동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미라의 꿈을 알고 특별히 발레 동작을 재활운동에 포함시켜 주셨거든요. 처음으로 다시 발레 슈즈를 신었을 때 아미라의 눈에서 반짝이던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퇴원을 준비하던 날 의료진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재활치료실을 작은 발표회장으로 꾸며주신 거예요. 아미라가 그동안 연습했던 발레 동작을 선보일 수 있게 해주셨죠. 비록 완벽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의료진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희 가족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마지막 일몰을 바라보았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저희 가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귀국 후 UAE의 많은 사람들이 아미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발레 연습을 다시 시작한 아미라의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추천한답니다. 이제 아미라는 매주 발레 학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침대 옆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고 아미라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추억하곤 해요.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과 희망을 놓쳤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곳,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서라면 어떤 어려운 치료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아미라의 춤추는 모습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귀국 후 UAE의 많은 사람들이 아미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발레 연습을 다시 시작한 아미라의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나 봐요. 특히 처음에 한국행을 반대하던 친척들과 지인들은 이제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제게 끊임없이 물어보곤 해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추천한답니다. 실제로 제 소개로 벌써 5가족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 모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죠. 특히 제 동료의 어머니는 중증 폐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로봇 수술과 맞춤형 항암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한국이 의료기적의 나라로 불리고 있답니다. 아미라는 매주 발레 학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침대 옆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고 아미라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추억하곤 해요. 특히 재활치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응원 영상을 자주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영상 속 의료진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은 지금도 아미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그동안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신 의료진들도 다시 만나기로 했죠. 아미라는 벌써부터 다음 한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즐겨 듣는데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때때로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과 희망을 놓쳤을 거예요. 아미라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발레에 대한 꿈도 포기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곳,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수술실의 최첨단 장비들, 재활치료실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진들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이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저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시고 아미라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잊히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서라면 어떤 어려운 치료도 가능하다고요. 얼마 전 아미라는 학교 발표 수업에서 나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한국의 의료진들에 대해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죠. 우리 아미라의 춤추는 모습이 바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